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Collaborative Diffusion for Multimodal Face Generation and Editing 이라는 논문이고 QEPR 2023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일단 결과 위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와 텍스트를 함께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타스크를 이제 제안을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풋 이미지로부터 이제 또 타겟 마스크와 타겟 텍스트를 써서 이렇게 이미지를 또 편집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사실 저도 좀 이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포즈 같은 것도 타겟 마스크에서 좀 가지고 올 수 있고, 나이나 성별 같은 것도 이제 좀 텍스트에서 받아올 수 있는데, 사실 뭐 배경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보시면은 뭐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배경도 바뀌는데,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포즈 같은 것도 이제 마스크에서 얻을 수 있어서, 아무튼 에디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제 멀티모델로 이제 텍스트는 좀 나이나 성별 같은 정보를 가지고 오고, 마스크에서는 이제 얼굴 쉐입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에디팅을 할 때는 이제 에디티드 이미지에 대한 마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풋 이미지에서는 머리가 긴 여성이지만 이제 타겟 마스크를 보시면 머리가 좀 짧은 쉐입을 이용했습니다. 네. 다음에 좀 디퓨전을 진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X0라고 이제 완전 노이즈가 없는 입력에서 조금씩 그 노이즈를 좀 첨가를 해서 총 T번째 스텝만큼 이제 노이즈를 입력 이미지에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XT가 보시면은 완전 그 가우시안 노이즈와 비슷한 그런 노이즈가 되고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이즈를 없애는 디노이즈 과정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포워드와 리버스 과정으로 나뉘는데 이제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XT-1에서 이제 XT로 가는 그 노이즈를 씌워주는 과정이고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XT에서 XT-1로 가는 디노이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디퓨전 모델이 디노이즈를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나 아니면 이미지 이용을 해서 이제 단일 모달 컨트롤을 하는 이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아보카도 모양을 하고 있는 이제 암체어를 생성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텍스트로부터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디퓨전 모델이 이제 단일 모달 통제를 했다면은 이제 텍스트와 마스크를 동시에 이용해서 콜라보레이티브 디퓨저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디퓨저는 사전 학습된 유니모달 디퓨전을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이제 사용함으로써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컨디션을 사용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또 기존의 이제 유니모달 디퓨전의 재학습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럼 네. 네, 딱 그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퓨전에서 컨디션으로 주는 게 보통 텍스트 이렇게 하나를 줬었는데 이제 텍스트랑 앞서 보셨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함께 줄 수 있다. 네.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해야지 적절하게 잘 섞을 수 있을지를 제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노이즈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신에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이제 메타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타 네트워크가 어떻게 그 유니모달의 컨디션을 잘 조합을 할지
즉 각 유니모달 디퓨전의 중요도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좀 요약해드리자면 우선 그 재교육이 필요 없는 다중 모달 제어를 할 수 있는 사전 훈련된 단일 모달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는 콜라보레이티브 디퓨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 네트워크인 다이나믹 디퓨전을 제안을 했는데 이 다이나믹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노이즈 단계에서 각 유니모달 디퓨저의 그 기여도를 선택적으로 향상 또는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 그 유니모달 디퓨전이 공간 기여도 혹은 이제 시간 기여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한 방법이 제너레이팅과 에디팅에 대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이제 파이프라인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멀티모달 컨디션이라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와 텍스트 컨디션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그 디노이즈 하는 과정은 이제 기존 디퓨전 모델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알아두시면 편할 게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디퓨전 모델을 의미를 하고 이제 아래 이제 다이나믹 디퓨저가 각 브랜치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셀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말하고 플러스 기호는 이제 픽셀 와이즈 에디션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각 그 브랜치마다 있는 이 마스크 이 인플루언스 펑션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디퓨전이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각 마스크 브랜치와 이제 뭐 테스트 브랜치에 대해서 이제 특정 타임 스텝 t에 대해서 각 유니모달 디퓨전의 이제 공간 픽셀 기여도를 다음과 같이 이제 예측을 합니다. 밝으면 밝을수록 이제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소문자 T 스텝에 대해서 어, 마스크 브랜치는 각 픽셀에 대해서 이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고 텍스트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네네, 맞습니다. 이거 네, 네. 그래서 다이나믹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개 사전 학습된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와 그 세그멘테이션 총 두 개의 사전 학습된 유니모달 디퓨전 모델인 그 입실론 세타 M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리고 각 디퓨전 모델은 컨디션 CM을 이용을 하여 X0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이나믹 디퓨저가 그 C가 이제 그 텍스트와 세그멘테이션의 컨디션을 이제 함께 사용을 했다는 의미고 그 함께 사용한 컨디션으로 또 이제 X0를 추정을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사전 학습된 유니모달 디퓨전에 재학습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모달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 유니모달 디퓨전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가져다 사용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행하는 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디퓨저가 하는 역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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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스를 이제 I라고 표현을 하고, 보시면은 이제 다이나믹 디퓨저는 유닛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스텝 T를 입력을 받고 또 컨디션을 입력을 받아서 이제 그 해당 T 시간대에 이 세그멘테이션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 픽셀에 대해서
그 각각의 컨디션들의 인플루언스가 합이 1이 되도록 이렇게 레귤러라이즈를 시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텍스트에서 얻은 이 인플루언스를 이용을 해서 그 실제 그 유닛 모달 디퓨전 모델이 이제 추정한 그 입실론에다가 이제 픽셀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네,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고 그거를 각 브랜치마다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입실론 프레딕션을 추정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다이나믹 디퓨저의 학습 알고리즘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수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닛 모달의 그 프리딕션을 구한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디퓨저가 그 유닛 모달이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추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픽셀 와이즈로 이제 레귤러라이즈를 한 다음에 그 원래 유닛 모달의 아웃풋과 그 인플루언스를 그 픽셀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합산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최종적인 입실론이 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다이나믹 디퓨저를 학습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콜라보레이션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노이즈 하는 작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각 유닛 모달에 대해서 그 입실론 추정을 하고 다이나믹 디퓨저가 그 입실론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정을 하고 또 그 픽셀 와이즈 레귤러라이즈를 한 다음에 또 픽셀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기존 디퓨전의 디노이즈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디팅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이 참고한 이제 방법의 논문이 이제 이매직이라는 논문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디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매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새가 날개를 펼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인풋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타겟 텍스트는 bird spreading wings라고 해서 이제 날개를 펴고 있는 새 이미지를 새로 이제 에디팅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겟 텍스트에서 이제 타겟 임베딩을 생성을 하고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용한 모델은 이제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고 그래서 타겟 임베딩을 먼저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에서 입력 이미지와 이제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옵티마이즈드 그 임베딩을 찾습니다. 그건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걸어서 이제 옵티마이즈 임베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A 단계입니다. A 단계가 하는 게 이제 어, 타겟 임베딩에서 옵티마이즈 임베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얻은 옵티마이즈된 그 임베딩을 사용을 해서 프레트레인된 디퓨전 모델을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제 C 과정은 이제 타겟 임베딩과 옵티마이즈된 임베딩을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파인 튜닝된 디퓨전 모델에 넣어서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새를 에디팅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세타를 0에서 1 사이로 이제 각 조절을 하면서 타겟 임베딩과 옵티마이즈 임베딩 사이에 그 인터폴레이션을 거쳐서 이 바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논문에서 그 파인 튜닝을 한 모델과 하지 않은 모델을 비교를 했는데 에타가 0에 가까울수록 원본 이미지와 유사하고 에타가 1에 가까울수록 이제 타겟 텍스트와 비슷한 그 이미지가 생성이. 근데 첫 번째 줄은 이제 그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 하지 않은 디퓨전 모델인데
입력 이미지와 상관없이 너무 타겟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인풋 이미지의 그 모형 같은 건 좀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타겟 텍스트와 유사한 이런 피스타치오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미직은 그렇게 텍스트 기반으로 그 이미지를 에디팅하는 논문인데 걔네와 유사하게 이 논문에서는 이제 멀티모달로 그걸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보시면은 이 논문에서도 음,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매직에서 제안한 그런 텍스트 임베딩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이고, 근데 그거를 각각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옵티마이즈된 임베딩을 찾고, 텍스트에 대해서도 옵티마이즈된 임베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 B 단계인 이제 모델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옵티마이즈된 텍스트 임베딩을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하고 동시에 또 세그멘테이션 임베딩을 사용을 해가지고도 그 옵티마이즈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에타를 이용해서 이제 임베딩을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과정이 마지막 초록색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에디팅하고 이제 제너레이션을 해봤는데 그 각각의 결과를 좀 수치적으로 좀 다른 논문들과 테디겐과 이제 컴포저블이라는 논문과 비교를 한 네, 표입니다. FID와 이제 클립 그리고 마스크 어큐레이션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테디겐과 컴포저블에 비해서 이 논문이 제안한 방법이 텍스트적으로나 이제 마스크적으로도 더 가깝고 FID로도 더 괜찮은 이미지를 생성했고 네, 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립을 이용했습니다. 클립이 저희가 이제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가 있으니까 입력으로 컨디션으로 넣어주는 텍스트와 생성된 이미지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할 수 있고 마스크 어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 팔징 해주는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생성된 이미지에서 그 각 얼굴의 그 파트를 추정을 하는 네트워크를 써서 네, 네, 컨디셔너를 사용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얼마나 가까운지 픽셀 와이즈 어큐레이션을 측정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 보시는 이 원형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얼만큼 더 좋은 이미지를 생성했는지 봤더니 이제 아워스가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뭐 텍스트 컨디션과 마스 컨디션을 줬을 때 생성된 이미지를 비주얼라이즈 한 결과입니다.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에디팅을 했을 때 얼만큼 그 타겟 마스크와 타겟 텍스트에 잘 따라가는지의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루언스 펑션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인데 이제 t가 클 때, 그러니까 좀 노이즈와 가까울 때는 최대한 마스크 컨디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t가 0에 가까워질수록, 즉 원본 이미지와 가까워질수록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버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그런 인플루언스 펑션을 스파셜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는 이제 템포럴하게 생각하지 않고 스파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스파셜하게 그냥 다 동일한 인플루언서를 사용을 한 것이고 템포럴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타임 스텝마다 그냥 동일한 그 인플루언서를 사용했을 때 그 의미를 합니다. 결국 스파셜하고 템포럴을 다 고려를 했을 때 높은 성능을 얻었다는 것을 이 테이블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